그 얘기인데, 이제, 자, 이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요, 일단, 현 정권 실세 중에서 누가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완종의 진실 앤드 앙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0만 불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가깝게 지내고 만나고 헬스클럽에서 만나고 밥도 먹고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돈도 받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설정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누구도 이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언론에서 종편 같은 데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팽목항 갈 때 예. 그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적시해서 아, 그래요? 지적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날카롭네. 예. 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196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9, 48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세면 한 이제 49그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 출생지가 경북 봉화군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예요, 여기.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이른바 특수부 특수수사 전문이에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서 수사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 요직을 섭렵하다가 이상하게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서 2014년에 곧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1호인가 그렇죠. 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일 1등 한 사람 아니에요? 예, 420억 원이 넘어요. 저도 검찰이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봉급이라는 건 용돈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데요. 장인이 누구냐 하면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기흥에. 예, 이상달이라는 분인데요. 여기 상속받은 재산인데 이 사람 원래 부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기흥 컨트리 클럽이 또 재밌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50 때 경우회라고 전직 경찰관 친목 모임 거기서 사업권을 따가지고 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골프장 건설 자금을 이상달 씨한테서 좀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의료적으로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지분이 절반 넘게 이상달 씨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리가 있다고 이제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1993년도에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치안감을 지냈고 경우회 이사를 하고 있던 옥기진 씨가 배임 수재 혐의로 이상달 씨하고 같이 구속이 돼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인섭 씨가 이상달 씨한테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요. 이상달 씨 자신은 배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병우 지금 민정수석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420억의 재산은 대부분 다 이 기흥 컨트리 클럽 오너인 이상달 씨한테 상속이 온 재산이에요. 재밌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청렴한 검사로 왔냐, 아니면 이 사위가 이런 특수통 전문 검사여서 이상달 씨가 덕을 받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우병우 씨가 지금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우선 자기가 뒤가 찔려서 이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김기춘 실장이나 좀 교체가 됐지만 교체 전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결국은 검찰의 핵심 라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사정대상 기업을
선별할 때 포스코하고 경남기업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찍을 때 정준양 씨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겠지만 MB 쪽하고 자금 거래가 있을 거라고요. 친 MB 쪽하고. 이 성완종 씨가 이렇게 친박에 광범위하게 자금 공유를 했으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그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에 김기춘 씨 집 주변을 2시간 동안 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 걸기 전날.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그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최소한 측면에, 검토는 했겠죠.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이 죽음의 직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이완구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 전쟁을 발표할 때 그 네 가지를 딱 적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자원 비리, 방산 비리. 그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아예 그건 비자금으로 예, 했고, 비자금. 그다음에 뭐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문서, 돼 있는데, 문서 유출. 네. 네 가지. 거기서 이제 MB 자원외교는 이미 경남 기업이 특정됐을 때 발표를 했다고 예.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검찰 핵심 라인이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완구 총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 어떤 그 명예 회복이나 또 이 정치적인 그 저거를 위해서 방패막이로 딱 삼았다. 그게 사람을 이용해서 죽인다. 예. 얘기인데요.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경남 기업을 표적 수사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던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지 뭐 그런 때문에 이제 그 불신이 심해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지난번에 그 이완구 총리 인준투표 할 때 예. 그 여권에서도 부정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반대표가. 예. 근데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그 반대표의 대부분이 충청권 의원들일 것이다. 예. 여권에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거는 뭐 이미 뭐 방송에도 많이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성완종 씨도 그 얘기 했지만은 사람 여러 죽였다. 예. 이용하고 버리고 옛날 그런 뭐 얘기를 공무원 했는데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충청 지역의 대표주자 이 자리를 놓고 상당한 정도 이렇게 암투가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이완구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이완구 총리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렇게 이 질문이 곧바로 어떤 질문을 불러오냐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일리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청와대 실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서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다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성완종 씨 표현에 따르면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친박 메인에서 이 사람을 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실세가 누구냐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남 기업 아니면은 어디를 치냐고.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외교 문제가 너무나 이제 문제가 커졌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한된 수사가 될 거라고 우리 유 대표가 쪽집게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SK 같이 이렇게 이런 데를 건드리지 않을 거면,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침 성완종 회장이 새누리당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상태고 진짜 끈도 없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매우 위험하고 이게 SK 같은 데를 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그 매우 위험하고 그 SK 같은 데 치면 또 재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희생양으로 삼기에 가장 현재로서는
최적의 조건에 있었지 않나 이런 그게,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해외 자원 외교의 그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수사의 기본 배경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외교 그 자체가 진짜 문제라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자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발칵 뒤집어지는 문고리 3인방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민정수석도 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서실장도 뒤에 퇴임했지 사표를 냈지만 그거를 여파로 그만둔 식물 거잖아요. 상태가 됐죠. 예.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단에 낮아졌잖아요. 정치적 위기 상태, 레임덕이 빨리 온다고들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걸 갖다가 없는 회심의 역적이 뭔가 하면 부패와의 전쟁이고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 정권들을 다 전 정권들을 엮어놓는 갖다가 다 정치권들을 엮어놓는 치는 게 예. 목표였지 기업들 다스리는 게 그렇죠.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코나 SK가 안 들어가고 포스코나 경남기업이 들어간 거는 이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으로 그렇죠. 야당 정치 내지 구 권력층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런 이제 통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 사고가 났어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예, 성완종이라는 큰 사고가 터졌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고가 터진 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 내부의 권력 실세의 이동 배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이고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내부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청와대 비서실을 보면요. 예. 그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은 김기춘 실장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은 온몸으로 역할을 한 거죠. 예, 사실. 저걸서야 퇴진 반대했잖아요. 역할을 했지만 초기에 허태열, 예. 그다음에 세 번째인 이병기 큰 힘 발휘하지 못할 못합니다. 거라는 건 다 예.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주 교체된 수석이 홍보수석하고 민정수석이에요. 홍보수석은 계속해서 사고 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 못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바꿨던 것이고 민정수석은 보면은 이게 찬밥자리예요. 원래 민정수석이 뭔가 하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그렇죠. 그 내부 문제를 이제 단속하는 게 자기 기능인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잘할 일 거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임명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은 사람 거의 대접 못 받아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재구실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친 거죠.